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킹입니다. 자, 오늘은 골디 로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로저는 2년 후 기준으로 약 77년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바다로 불리는 이스트블루의 로그타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형당한 것도 이 로그타운이죠. 그래서 이 로그타운은 시작과 끝의 마을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로저는 우연히 자신의 집이 불이 타서 배에서 생활하고 있는 레일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해서 해적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정말 우연한 이 만남은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모험을 거듭하면서 로저 해적단은 점점 성장하였고 그 규모도 커지고 동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명성을 쌓아가던 로저 해적단, 그리고 약 38년 전 몽키리 거프, 해군이었던 거프와 연합을 해가지고 갓벨리라는 섬에서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키는 일을 하죠. 이 록스 해적단은 선장인 록스 디 지백을 필두로 샬론 링링, 빅맘이죠. 에드워드 뉴게이트, 인수염이죠. 그리고 지금 버기가 쫓고 있는 그 엄청난 보물을 숨겨둔 캡틴 존, 그리고 금사자 시키, 또 카이도우까지 전설적인 해적들이 대거 모여있던 엄청난 전설적인 해적단입니다. 이러한 전설적인 해적단을 로저는 거프와 연합하여서 괴멸시켰습니다. 하지만 세간에는 로저가 협력했다는 사실은 숨겨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거프는 해군의 영웅이 되었죠. 아주 전설적인 그런 해군이 되었죠. 이 갓벨리 사건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로저가 해적왕이라고 불리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이때는 로저가 아직 라프테를 찾지 못한 상태였죠. 갓벨리 사건 이후에 10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28년 전 로저는 알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이었죠. 로저는 이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능한 의사로 알려져 있던 크로코스를 영입하게 됩니다. 자, 이 크로코스는 쌍둥이 언덕에서 라분을 돌보고 있던 아저씨였죠. 시간상으로 부르기 속해 있던 룸바 해적단이 크로코스에게 라분을 맡긴 것이 52년 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52년 전이에요. 그리고 로저가 불치병에 걸린 것이 지금 기준으로 28년 전이죠. 바꿔 말하면 로저가 크로코스를 영입할 당시에 크로코스는 쌍둥이 언덕에서 라분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크로코스가 로저 해적단을 따라 나서게 된 이유도 이 룸바 해적단이 너무 안 오는 거야.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소식도 없고 안 오니까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로저 해적단과 함께 바다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즉, 적어도 크로코스는 로저 해적단을 따라 나서기 직전까지도 계속 쌍둥이 언덕에 남아서 라분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저는 쌍둥이 언덕까지 최소 한 번은 되돌아간 것이 됩니다. 그랜드 라인을 역주행해서 갔거나 아니면 레드 라인을 한 번 더 넘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랜드 라인의 최초 시작점인 쌍둥이 언덕으로 최소한 한 번은 돌아간 것이 되겠죠. 근데 이 크로코스를 영입한 시점에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크로코스를 영입하러 갈 때 이미 로저 해적단은 기록의 종착점을 다 찍고 나서 거기서 라프텔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냐, 아니면 크로코스를 영입하고 기록의 종착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라프텔의 존재를 알게 된 거냐, 이 두 가지인데요. 사실 뭐 딱히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흐름상 진행에 방해되는 건 없어요. 뭐 스토리가 꼬인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먼저 이 기록의 종착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이 기록의 종착점은 기록 지침을 보고 항해를 하잖아요. 위대한 항로에 들어가면, 그쵸? 기록의 종착점은 말 그대로 기록상 마지막 위치한 섬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라프텔은 아니죠. 기록의 종착점은 그냥 기록을 따라서 계속 항해를 하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록의 종착점입니다. 그리고 기록의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라프텔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작중에서도 설명이 되었었죠. 아무튼 크로코스를 영입한 시점이 로저 일당이 이 기록의 종착점에 도착을 해본 다음이냐 아니면 그 이전이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작중에도 시간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로저 일당이 기록의 종착점에서 라프텔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로저의 병이 발병했고, 그래서 크로커스를 영입하러 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로저가
자기의 목숨을 끝까지 연명하면서도 모험을 계속 하려고 했던 이유, 그게 라프텔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록상의 모든 섬을 항해를 하고 기록의 종착점에서 라프텔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된 로저. 이 라프텔을 찾기 위해 새로운 모험을 하려는 로저에게 들이닥친 불치병. 쌍둥이 언덕까지 되돌아가 크로커스를 영입하면서까지 목숨을 연명해야 했던 이 절실함은 라프텔을 찾기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피스를 찾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전달력이 있고 의미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커스를 영입하는 시점이 로저가 이미 종착점을 찍고 라프텔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 쪽입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크로커스를 영입하고 나서 기록이 종착점을 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스토리상 꼬이는 것도 없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로저는 이 기록의 종착점에서 라프텔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죠. 하지만 불치병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라프텔을 찾기 위한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프텔을 찾기 위해서는 포네그리프를 해석해야 되는데 로저 해적단에는 포네그리프를 해석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곧 운명일까요? 로저는 흰수염 해적단에 몸담고 있던 코즈키 오뎅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코즈키 가문은 포네그리프를 만든 가문이었죠. 오뎅과 그의 가신인 네코마무시 그리고 이누아라시까지 영입한 로저는 약 1년 동안 포네그리프를 찾아다니고 또 해석하면서 바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약 1년 후,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부터 약 27년 전, 로저는 드디어 포네그리프를 통해서 라프텔로 가는 방법과 고대 병기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로저가 가지고 있는 고대 병기에 대한 정보를 탐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금사자 시키. 시키는 록스 해적단, 아까 앞서 설명드린 록스 해적단 출신이고요. 훗날에 혼자서 마린포드로 쳐들어가가지고 해군의 시체로 산을 쌓고 또 거푸와 생고쿠의 협공에도 반나절 이상 버티면서 마린포드 절반을 때려 부신 그 남자, 금사자 시키. 이 금사자 시키가 로저가 가지고 있는 고대 병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접근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게 바로 에드워 해전이죠. 이 에드워 해전은 갑자기 나빠진 날씨로 인해서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키는 이때 전투에서 갑자기 날라온 타륜이 머리에 박히게 됩니다. 여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저의 라이벌이 흰수염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작가인 오다 센세는 로저의 라이벌은 흰수염이 아니라 시키가 더 라이벌에 가깝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바다에는 로저와 흰수염 그리고 시키 이 세 명이 지금의 상황처럼 바다에 군림하고 있었는데 로저와 흰수염은 사상도 약간 비슷하고 또 실제로 친했고 그렇게 큰 트러블이 없었어요. 하지만 로저와 시키는 사상도 정반대고요. 그렇게 친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서로 진짜 라이벌로 생각하고 서로에 대한 약간 애증의 관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금사자 시키가 아까 말한 그 마린포드에 쳐들어간 이유도 그 로저가 자수를 했잖아요, 해군한테. 근데 해군이 이걸 자수라고 안 하고 우리가 로저를 잡았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거를 들은 시키가 너네가 어떻게요? 로저를 잡냐? 로저가 너희 따위에게 잡힐 남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인정한 남자다 이러면서 마린포드에 쳐들어간 거죠. 또 시키가 임펠다운에 잡혀 있을 때 로저가 막 원피스를 언급하면서 대적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나도 빨리 다시 바다로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키만 왜 죽은 거야 로저 이러면서 한탄하기도 합니다. 진짜 서로 완전히 라이벌이고 애증의 관계였죠. 제가 봐도 흰수염과 로저보다도 시키하고 로저가 진짜 라이벌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잠시 샜네요.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로저의 고대병기 정보를 노리던 시키하고 에드워 해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서 모코모 공국에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확인하게 됩니다. 해석 작업은 코즈키 오뎅이 해주었죠. 아시다시피 이 로드 포네그리프는 하나가 아니라 4개입니다. 이 4개를 모두 확인하고 해석을 해야지 라프텔이 떠오르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토트랜드 편 빅맘의 대사를 보면 로저가 빅맘의 포네그리프를 훔쳤다는 식으로 대사가 나옵니다. 근데 훔친 거를 빅맘이 다시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로저가 포네그리프 원본을 훔쳐갔는데 처형당하면서 빅맘이 다시 되찾아왔다. 두 번째는 부룩의 경우처럼 사본을 떠갔다. 아니면 그냥 훔쳐보고 왔다. 오뎅이랑 가가지고 그냥 가서 훔쳐보고 해석만 하고 거기 안에 담겨있는 의미만 알면 되니까 그러고 훔쳐보고 왔다,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본 자체를 훔친 건 아닌 것 같고, 훔쳐보고 왔거나 아니면 탁본을 떠가지고 사본을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로가 가지고 있는 이 포네그리프도 같은 이치로 훔쳐낸 것 같고요.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로드 포네그리프를 확인하고 드디어 라프텔에 대한 위치를 알게 된 로저는 꿈에 그리던 라프텔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로저는 사람들에게 해적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프텔에서, 바로 그곳에서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피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원피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로저. 그렇다면 이제 로저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로저의 성격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로저의 이 여정을 봤을 때 원피스라는 새로운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원피스를 찾으러 가야겠죠. 하지만 로저는 해적단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사우스 블루의 바테리아라는 섬에서 포르투가스 딜 루즈를 만나고 에이스를 만들어냈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험을 떠났어요. 기록을 따라갔어요. 기록의 종착점에 도착했어요. 라프텔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 라프텔을 찾기 위해서 불치병을 꾹꾹 눌려가면서 결국에 라프텔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원피스가 있네? 그럼 이제 원피스를 찾아야겠다 해야 되는데 해적단을 해산시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했다, 내가 이제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구나, 끝이다, 이런 식의 내려놓음이에요. 자, 우선 얘기는 여기서 끊고, 로저가 원피스를 가진 적이 있냐, 아니면 본 적이 있냐, 실제로 본 적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로저는 원피스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가진 적도 없겠죠. 제가 예전에 이거를 설명해서 올렸는데 한 30%, 댓글에 한 30% 정도의 분들이 로저가 원피스를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개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다셨어요. 근데 그런 댓글들의 대부분이 로저에 대한 어떤 팬심이나 환상, 그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적왕인데 원피스를 못 본 게 말이 되냐, 약간 이런 식의 댓글이었거든요. 그러면 로저가 거짓말한 게 되는데 그러면 불화돌이냐? 약간 이런 댓글이었어요. 로저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라프텔에 가서 원피스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고, 분명히 라프텔로 향해야지만 원피스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기믹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라프텔에 가야 되는 거고, 또 원피스라는 것이 허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저 입장에서도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로저가 실제로 원피스를 본 적이 없다는 것도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작중의 대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도출한 결과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주 예전에 원피스 초창기 때 루피가 그랜드라인에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기 직전 쌍둥이 언덕에 들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크로코스를 만났습니다. 크로코스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라프텔, 위대한 항로의 최종 지점이고 역사상 그 섬을 확인한 것은 해적왕 한 팀뿐이었던 그런 전설의 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때 흥분한 우소비, 그러면 원피스도 거기에 있냐? 원피스도 라프텔에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크로코스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아무도 거기까지 가보진 못했다. 분명히 크로코스는 로저와 함께 라프텔에 내려서 세상의 모든 진실을 확인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즉, 원피스가 라프텔에 있냐고 묻는 이 질문에
그게 유력하긴 한데 아무도 확인은 못했다. 이 말은 로저도 그냥 원피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만 되었지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봤을 때 로저는 원피스의 존재를 알게는 되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거나 가진 적은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해보면 원피스는 라프텔에 있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고대병기 3종을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찾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저는 원피스를 찾지 못했는데 로저에게 없었던 것 중 하나가 확실한 게 지금 포세이돈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라노스도 얻지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건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다시 로저의 얘기로 돌아와서 처음 그가 모험에 나선 것은 단순한 호기심, 탐험심, 모험심 이런 것들이 작용되었겠지만 점점 성장을 하고 세상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고 포네그리프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는 고대부터 내려온 이 어떠한 의지 그리고 기나긴 이 여정 이 모든 것을 매듭짓는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매듭짓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했겠죠. 모든 것을 라프텔에서 확인하고 원피스를 찾으면 끝나는 그 모든 것을 매듭질 수 있는 상황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대에는 포세이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플루톤으로 레드라인을 부수고 그 위에 있는 마리조아도 무너뜨리고 우라노스로 칸벨트도 제거하고 이렇게 바다를 하나로 만들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포세이돈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로저의 시간대에는 포세이돈이 없었죠. 마치 운명의 신이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이 불치병까지 걸려가지고 포세이돈이 태어나는 것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라프텔을 발견하고 라프텔에서 모든 것을 확인한 로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여기까지인가? 끝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적단을 해산시켰죠. 그리고 1년 동안 행방불명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로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대체 뭘까? 내가 매듭짓는 자도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정을 했던 것일까? 무엇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는 매듭짓는 자가 아니라 매듭짓는 자를 인도하는 자구나. 이것을 깨달은 로저는 돌연 해군에게 자수를 하고 로그타운에서 원피스를 세상에 알리면서 의도적으로 대해적 시대를 열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여정의 끝에 대해적 시대를 열어서 훗날 그가 라프텔로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피스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의 사명을 모두 완수하고 그는 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저의 항해이고 그의 여정이고 인생입니다. 로저가 레일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죠. 난 죽지 않는다고 파트너. 이거는 아마도 그의 의지, 더 나아가서는 D의 의지를 잇는 자가 나타나서 남은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 줄 거라는 어떤 확신, 믿음 이런 것에서 바탕된 말이겠죠. 그리고 정말로 레일리의 앞에 로저의 모습을 꼭 닮은 루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정말로 로저가 썼었던 그 밀짚 모자를 쓰고서 말이죠. 그리고 루피는 로저가 만나지 못했던 포세이돈을 만나게 됩니다.